영어 문장의 기본이 되는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요, 5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형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1형식의 동사를 여러분은 1자동사로 분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동사로만 아셨다면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분류해두면 문장을 구성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 형식 동사를 우리는 이 불완전 자동사, 줄여서 이 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문장에 보어가 하나 있어야지만 완벽한 문장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때 3형식 동사를 우리는 3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라는 이야기는요, 문장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때 동사는 목적어에 의존을 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분류하실 때 2자, 1자 이러면 문장에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3타, 4타, 5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벌써 동사에서 문장에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사형식 동사는요, 사타동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요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에 해당됩니다. 5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됩니다. 5형식은요, 5타동사로 분류를 하고요. 5타동사는 문장 안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동사를 이해하고 나면 영어 문장이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먼저 영어는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요, 동사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동사이다라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동사는 수, 태, 시제가 일치했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수의 일치를 한번 볼까요? 수라는 것은 일단 동사니까 누구와의 일치를 말할까요? 주어와 동사의 일치겠죠. 그래서 주어에 맞추어서 동사의 형태를 변화해 주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에는 s나 es를 붙인다. 이런 규칙이 이 수에 적용이 되고요. 앞으로 동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수, 태, 시제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태일치 먼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수일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차례대로 일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고 1형식이다, 2형식이다 분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사 뜻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 동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좀 영어 문장과 친숙해졌으면 합니다. 1형식 동사는요, 제가 1자동사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즉, 자동사라는 아이는요,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을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형식 동사로 외우는 것보다는 1자동사다, 2자동사다. 그러니까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불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요. 뭐 일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음, 일단 자동사라는 아이는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을 구성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형식부터는 3타, 4타, 5타 동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타동사라는 의미는 문장에서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분류를 하실 때 그냥 1형식, 2형식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즉 1자, 2불자, 3타, 4타, 5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태라는 아이는 여러분이 아마 수동문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능동문과 수동문이 있습니다. 제가 수의 일치에서 1자, 2불자, 3타, 4타, 5타라고 했는데요. 이 수동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능동의 문장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동문을 만드는 규칙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능동의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능동문과 수동문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는 것은요. 문장에서 목적어용으로 밝혀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형식과 2형식은 수동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아까 동사 분류할 때 1자, 2불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수동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류하시면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가끔은 문장을 적다 보면 능동으로 해야 되나? 수동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시제인데요. 시제는 뭐 제가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영어 문장의 시제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는요, 수만 일치해서도 안 되고요, 태만 일치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문장을 만나면 차례대로 수, 태, 시제, 일치를 이루었는지 확인하시고 토익에서도 단순 수만 일치하는 정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태까지는 일치를 해야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시제까지, 즉 한 문제에 동사 문제라면 수, 태, 시제 세 부분이 모두 일치를 해야지만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는 동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 부분을 꼼꼼히 정리를 하신다면 영어 문장이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되는데요. 패러프레이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 바꾸기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분이 좋다, 행복해요 라는 거를 happy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happy, 기분이 좋은, 뭐 그러면 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excited 혹은 full of joy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늘 바꿔 써 주셔야 되고요. 토익에서는 특히 이 패러프레이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만약에 해피가 나왔다. 그러면 응답하는 데서 또 해피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피의 다른 단어,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인 뭐 excited를 고른다든지, 그러니까 즉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꾼 것은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이 handle, 다루다 이런 동사 알고 계실 거예요. 토익 문제에서는 우리 1 자동사와 3 타동사 간의 패러프레이즈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방금 handle 예를 들었으니까요. 3타입니다. 그러면 1 형식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1 형식은 목적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항상 전치사를 수반해야 되니까 1자 플러스 전치사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됩니다. 즉, deal with, 다루다, 여러분이 be deal with, 이런, 수거들을 외우셨을 건데요. 동사까지도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타는 1자 플러스 전치사로 패러프레이즈 하여라. 역시, 들었던 것이 또 응답지에 나오면 이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많다. 그러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뀌었다면 정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익은 어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탄탄한 어휘력 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요즘 리플 달다 이런 단어 때문에 reply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면 reply to 어디 어디에 응답하다 패러프레이즈 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뭐에 응답하다라는 뜻은 대답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answer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계속 바꿔서 간다. 그 다음 동사도 패러프레이즈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익에서는 3타동사가 1자 플러스 전치사로 패러프레이즈 되는 경우를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형식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형식 동사는요, 조금 전에 1자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외에 오는 것은 모두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필요할 뿐인데요. 이 동사가 아무 동사가 아니라요. 반드시 1자동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형식은요.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예문 알아볼까요? 제가 3개의 문장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나는 부산에 살아요 라는 문장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I live in Busan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문장에서 필요한 것은 I, 주어와 live, 완전 자동사입니다. 즉, I live 문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 삽니다 라고 하니까 in 부산을 자연스럽게 가져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부산 앞에 붙는 in 이라는 전치사는요. 부산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in을 사용하지 않고 I live 부산 이런 문장을 사용하신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제 in 부산, I live in 부산, 나는 부산에 살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가족과 함께 점점 문장의 길이를 늘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니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with를 사용하시고 my family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모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주어와 동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1자동사이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이런 형태를 저는 앞으로 전명구,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하였다라고 해서 전명구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식어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전명구는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를 제외한 이런 전명구들이 문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명구를 괄호에 넣고 문장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Time flies.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Time flies very fast. 이런 것도 뒤에 붙일 수가 있겠죠. 부사구를 제가 붙였습니다. very fast.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는 전명구가 왔고요. 전치사를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부사구를 붙여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장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We go to bed at We go to bed at 11:30 p.m. 자, 저 자러 갑니다.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I go to bed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에 원래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we 주어와 go 동사뿐이에요. 이제 bed 앞에 왜 to가 붙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go는 1자동사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표현들은 모두 수식어구예요. 조금 전에 전명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to bed, to 전치사와 bed, 전명구 하나,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사용할 때 붙는 전치사 at 11:30 p.m. 이렇게 두 개의 전명구가 붙어온 겁니다. 동사 분류 굉장히 중요한 거 이해하셨죠? 문장에서 전치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장의 길이를 어떻게 늘려가는지 지금 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 형식 동사는 제가 이불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완전 자동사를 의미합니다. 이 형식은요, 주어, 불완전 자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형성되고요. 이 주격 보어는 주어와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형식 문장이 1자동사였기 때문에 문장에 보어가 없었죠.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에 반드시 주격 보어가 필요하답니다. 예문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t sounds good.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it, 동사는 sounds, good 이라는 것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는요, 위치 언어입니다. 이제 영어의 특징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paraphrase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정리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을 이룬다, 주어, 동사, 보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sounds, remained, became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 동사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오는 good, silent, a famous nurse가 보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위치 언어이니까 이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요? 자, 지금 good, silent,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nurse,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완전 자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온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돼요. 위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는 형용사와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칸을 메꿀 때
여기 뭐가 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영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사이다. 그러면 이 동사를 분류함으로써 여러분이 빈칸에 어떤 품사가 오게 될까 충분히 추측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볼게요. He remained silent. 역시 remain이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요. silent. 형용사가 보러 왔습니다. 세 번째, she became a famous nurse. 그녀는 유명한 간호사가 되었다. 역시 nurse, 명사가 보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문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빈칸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영어 문장을 오류 없이 여러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요,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건데요. 영어 문장의 기본이 되는 삼형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문장이 삼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형식 문장이 영어 문장의 기본이다. 그리고 삼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니까 완전 타동사이다. 이렇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삼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삼형식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영어 속담입니다. 자, 주어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the early bird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주어 뒤에 오겠죠. 그러니 catches 동사이고요. The worm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네,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The early bird catches 이렇게만 봤어요, 문장을.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네, 당연히 틀렸죠. 왜냐? 이 catches는 3형식 동사이니까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와야지만 완벽한 문장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3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서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수, 태, 시제 이렇게 차례대로 일치해 간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The early bird가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catch 뒤에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현재에는 s와 es를 붙인다 라는 규칙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수일치를 이룬 게 됩니다. 이제 문장을 만나면 여러분이 동사, 이 동사는 1, 2, 3, 4, 5 중에 어떤 동사이다 라는 거와 더불어서 주어와 동사까지 일치를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 finished writing my composition. 역시 I 주어고요. finish 동사고요. writing my composition. 자, 이 부분이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에서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은요, 제가
사타동사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역시 여러분이 사타동사 이렇게 외워둔다면 문장에서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빨리 인식하실 겁니다.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사형식에는 동사 앞에 수요 동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수요 동사라는 뜻은요,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무엇을 줄 때는 대상이 꼭 필요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합니다. 삼형식 동사와의 차이점은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만 있으면 되었고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 필요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문장 구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I gave her the book.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녀에게 책을,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2개를 필요로 하는 수요 동사입니다. 반드시 2개의 목적어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bought Stella a present. 그는 스텔라에게 선물을 샀다. 스텔라에게 줄 선물을 샀다라는 뜻이겠죠.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자, 역시 무엇을 사주는 표현도 우리는 수요 동사 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I asked him a question. 나는 그에게 질문을 했다. 자, 이 ask도요, 요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인데요.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형식 문장의 동사는 수요 동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5형식입니다. 5형식도 제가 오타동사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오타동사 문장에서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형식은요.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데요. 5형식 동사를 제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에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불완전 자동사는 문장에 보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시 불완전 타동사는 문장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답니다.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가 주어와의 일치였다면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와의 일치를 이루면 됩니다. 오타동사는 불완전 타동사이므로 문장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elected him a president.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him, 목적어, 그 다음 a president는 뭘까요? 네, 목적격 보어입니다. 조금 전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일치라고 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죠? we가 대통령입니까? 힘이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힘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I found this book easy. I 주어고요. found 동사고요. this book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이니까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죠. 그 다음 is는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쉬운데 this book, 이 책이 쉽다라는 거죠. 문장 구조 여러분 쉽게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I made her happy.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 자, 행복한 주체가 her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일치를 이루었음을 확인해 보았고요. 역시 우리 보어 자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sident is happy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형식 설명할 때 제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어 자리는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가 와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각 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정리해두면 영어 문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영어 문장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사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어떻게 일자, 이자 구분 다 하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삼형식을 설명하면서 영어 문장에 가장 많은 분포들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삼형식 동사가 가장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을 정리하면 되죠. 그 외에는 모두 3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실 건데요. 자주 쓰이는 몇 개의 단어부터 정리해 가시고 조금씩 보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게 일형식이었던가, 일자동사였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단어부터 다시 한번 이게 일자동사인지 이 불완전 자동사인지 이렇게 동사 분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